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대학교 교환교육원 부원장 하고 있는, 또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유전공학부 학부장도 겸하고 있는, 그래서 지금 오늘 저희 오늘 포럼의 주제 교환교육과 자유전공 확대 동행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최윤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거창한 주제로 강원 1도 1 국립대 교양교육과정 통합의 여정이라는 엄청난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됐는데, 사실 굉장히 많이 긴장이 됩니다. 제가 성격상 발표에 막 긴장하고 밥 못 먹고 이러는 스타일은 아닌데요. 제가 자유전공학부 교수고 교양교육원 부원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제 전공은 영어교육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어떤 포럼이나 학술대회 이런 자리에서 교환교육을 주제로 사실 발표를 해보는 것 자체가 처음 있는 일이라서 굉장히 식견이 없는 상태로 뭔가를 사람들한테 말하는 것 같아서 조금 부끄러운 것도 있고, 지금 여기 본부장님, 원장님 모시고 제가 이걸 발표하는 데 있어서 실수를 하진 않을까 좀 걱정도 되고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더군다나 이게 유튜브로 송출이 된다고 하니 아침도 안 먹고 점심도 안 먹었는데 배도 안 고픈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준비한 내용 그래서 차분히 설명드릴 수 있었으면 하고요. 혹여 실수 있더라도 너그럽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원 1도 1 국립대 교양교육과정 통합의 여정, 그리고 공통성과 정체성의 공존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할 건데요. 강원대와 국립강릉원주대의 교양교육과정 통합의 과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교양교육과정을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어떤 철학을 갖고 구상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공통성 그리고 정체성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어떻게 구현했는가에 초점을 두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총장님께서도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아시는 것처럼 내년 3월에 강원대와 강릉원주대가 하나의 대학 통합강원대로 새롭게 출범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통합강원대학교는 학생 수 3만 명 이상, 그리고 전임 교원 수가 1,400명, 직원은 훨씬 더 많다고 들었어요. 그런 국내 최대의 거점 국립대학교, 이 메머드급 국립대학교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통합이 단순히 두 대학이 어떤 행정적 조직을 합치는 그런 행정적인 조치라기보다 강원권의 어떤 고등교육 구조 전체를 새롭게 설계하는 매우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학교는 4개의 캠퍼스가 있습니다. 춘천, 강릉, 삼척, 원주 이렇게 4개의 캠퍼스가 있고, 각 캠퍼스가 서로 다른 역사와 문화 그리고 교육 환경 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자가 가진 강점들에 집중하면서 또 지역사회 발전과 대학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가지고 대학이 운영되게 됩니다. 그래서 통합강원도의 출범은 어떤 행정조직의 결합을 넘어서서 교육 철학과 학사 구조 개편 전반에 걸쳐서 어떤 큰 혁신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통합대학 준비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제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중요한 이슈들이 한 3년 가까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학사제도, 뭐 조직 운영, 전공 구조, 학생 지원 체계, 뭐 여러 가지들이 어느 것 하나 가볍게 볼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일 텐데요. 그 중에서 역시 그것처럼 또 교양교육 과정도 역시 여러 가지 핵심 과제들 중에 하나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공교육 과정의 경우에는 전공이라는 것은 두 대학이 통합이 된다고 하더라도 각 학과나 학문 분야가 이미 어떤 고유한 학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오랫동안 축적된 어떤 교육적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인 구조를 유지하면서 조정해 나갈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한다면, 반면에 교양교육은 상황이 좀 다른 것이죠. 교양교육은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또 어떤 대학의 교육 철학이나 방향 그리고 교육 목표를 직접적으로 담아내는 영역이기 때문에 두 대학의 어떤 원래 갖고 있었던 교양교육 체계, 다른 듯 비슷한 듯 달랐던 그 두 개의 교양교육 체계를 단순히 병합하거나 절충하는 그런 방식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대학이 새로운 교양교육 과정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고민해야 되는 많은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두 개의 학교 그리고 멀티 캠퍼스, 다중 캠퍼스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제 인식했던 거는 어떤 것을 이 네 개의 캠퍼스, 두 개의 학교가 공통으로 가져가야 하느냐. 와 그리고 어떤 것들은 또 각 캠퍼스의 고유의 정체성의 이슈로 남겨둬야 되느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동시에 교양교육에서 학생 중심, 학생 선택권을 강화해서 결과적으로는 이 통합이 두 대학의 통합 그리고 통합된 교육 과정이 학생들에게 어떤 효능감을 주고 긍정적인 어떤 기회들을 주는 것으로 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고민이 있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모든 것의 시작이 글로컬 대학 30이라는 사업이었다고 생각한다면 글로컬 대학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지역성이나 세계성의 가치를 교육 과정 안에 담는 것도 주요한 과제였습니다. 하나씩 짚어보면은 첫 번째로 통합대학의 공통성을 확보하는 일, 즉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요. 캠퍼스가 여러 곳이라고 해도 통일된 교육 목표나 기준 그리고 일관된 학사 체계를 마련해서 모든 캠퍼스에 적용해야 되는 과제가 이것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는 각 캠퍼스가 지어온 좀 전에 말씀드린 각 캠퍼스의 고유한 정체성을 지켜내는 일입니다. 캠퍼스별로 축적되어 있는 지역도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고 해서 캠퍼스별로 이렇게 축적되어 있는 역사들이 있고 이야기들이 있고 각각의 고유한 특성들이 있고 또 지역사회와 연계되어 있었던 어떤 히스토리들이 있거든요. 이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통합 이후에도 반드시 존중되고 유지되어야 한다라는 어떤 기본 기조가 있었습니다. 또 이런 공통성과 정체성의 구조 안에서 학생들은 무엇을 경험하게 되느냐. 그래서 이 통합된 교육 과정이 결국에는 학생들한테는 어떤 경험을 하게 하느냐에 있어서 통합 이후에 학생들 주도적으로 학생들의 어떤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넓히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고민이 있었고 또 마지막으로 글로컬 대학이라는 특히 이 강원 지역의 두 개의 국립대가 통합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강원 지역이라는 맥락과 동시에 어떤 세계적인 흐름, 글로컬리티와 글로벌라이제이션을 동시에 담아낼 수 있는 방향성에 대한 고민 또한 있었습니다. 강원이라는 어떤 지역성을 교양교육 안에 담는 동시에 학생들이 그 경험을 어떤 이 글로벌 맥락과 연결해서 사고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어떤 기본 기조도 있었다고 봅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교양교육 과정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기조를 갖고 진행을 했고 이 과정은 여러 가지 연구와 분석을 기반으로 진행됐습니다. 먼저 이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고민들을 통합 교양 교육 과정에 보다 전문성에 근거해서 담아내기 위해서 양교가 합의를 해서 정책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 정책 연구를 좀 전에 앞서서 주제 발표를 해주신 김재춘 교수님께서 책임을 맡으셔서 해주셨고요. 교수님께서 교양교육 체계 통합 방안 수립 연구 용역 과제를 진행해 주셔가지고 이 결과를 저희 개편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 영역의 연구 결과를 그대로 다 수용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것을 출발점으로 삼아서 양 교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이슈들을 같이 토론하고 논의해 나가면서 어떤 합의안을 도출해 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교양교육원에서 발간하고 있는 질관리 보고서나 그리고 교양교육 편성운영 분석 보고서 그리고 학사과정 개편 연구 보고서 이외에도 국내외 대학 사례 및 교양교육 표준 모델, 대교협 컨설팅까지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물 한번 먹고 하겠습니다. 말이 좀 빠르죠? 제가 긴장하면 말이 좀 빨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너무 빨라서 혼자 간다 싶으면 스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선 논의들을 바탕으로 어떤 통합 교양교육 과정의 설계 원칙을 5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이 외에도 사실 자잘하게 고려해야 됐던 것들은 굉장히 많은데요. 어떤 큰 틀에서 이 5가지가 중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교육 철학이 일관되게 드러나는 어떤 교양교육 체계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공통성과 정체성이 균형을 이루는 구조, 세 번째는 학생 주도적인
학생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확장되고 강화되는 구조. 네 번째는 어떤 단순한 지식의 영역이 아니고 역량 중심으로 교양교육이 이루어지는 구조. 그리고 다중 캠퍼스 체제에서 적합한 유연한 학사 운영이 가능한 체계. 이 5가지 원칙들이 이후에 어떤 모든 구조 설계의 기본이 되고 기준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5가지 어떤 원칙들이 실제 교양교육 과정에 통합된 교양교육 과정에 어떻게 실제로 반영이 어떤 식으로 됐는지를 통합교양교육 과정 최종안을 보여드리면서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선 원칙들을 바탕으로 새롭게 구현된 교양교육 체계가 이 표와 같습니다. 나중에 사실 이 표를 보면서 약간 뭐랄까요? 현타? 이런 느낌도 좀 왔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한 1년을 수십 차례 회의를 하고 뭐 그 와중에 뭐 좋기만 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결국 이 표 하나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허무한 감도 있었고 제가 오늘 발표를 준비하면서도 이거 말고 뭐 없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험한 느낌도 있었는데 사실 여기 이 표 뒤에 진짜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이건가 싶을 정도로 이 표 뒤에 이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장기간의 어떤 많은 분들의 협조와 에너지 쏟음이 이렇게 깔끔한 표로 나오게 되기까지 굉장히 긴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 먼저 앞서 보여드린 이제 원칙들이 각각의 이 원칙들이 교양교육 과정 안에서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 일관된 교양교육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그 교양교육 체계라고 하면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게 지금 되나요? 되나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되나요? 잘 안 되는군요. 자, 보시는 것처럼 G쉐어, 기초교양, 균형교양, 글로컬 교양입니다. 여기 표의 제일 좌측에 보시는 세부 영역에 해당되는 건데요. 각 부문들을, 각 영역들을 좀 하나씩 짚어보면은 먼저 G쉐어입니다. 여기 슬라이드에 보시면은 저기에 모든 학생들이 공통으로 이수하는 중액교과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처럼 이 G쉐어는 교양교육 과정 죄송합니다. 이거 뒤로 어떻게 넘기지? 죄송합니다. 네. G쉐어는 여기 쓰여 있는 것처럼 이번 교양교육 과정 통합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왜냐하면 G쉐어는 통합강원대학교라는 하나의 대학이 어떠한 철학과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지를 학생들이 수업을 통해서 경험하게 했으면 하고 만든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수업을 통해서 이 통합대학의 비전 그리고 핵심 가치, 공동체성 같은 것들을 단순히 이제 학생들이 어떤 선언문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교과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접하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G쉐어에 들어갈 교과들은 지금 개발 중이긴 한데요. 교과들은 통합강원대 비전에 대한 이해, 그리고 어떤 지역 정체성, 문화유산에 대한 내용부터 세계 시민성, 공동체성, 글로컬 비전과 같은 통합대학 차원의 어떤 핵심적인 주제들을 다룹니다. 그래서 통합대학에서 하나의 강원대학교라는 감각을 가장 직접적으로 학생 입장에서는 가장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장치가 G쉐어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이 교양교육 과정에서 공통성 확보에 있어서 가장 분명한 방식으로 구현이 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기초교양 영역인데요. 기초교양 영역은 말 그대로 학생들이 기초학습 역량을 핵심적으로 다지는 부분입니다. 여기 슬라이드에 보시면은 사고와 표현, 글로벌 의사소통, 수학과학, 디지털 문해라는 세부 영역으로 기초교양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수준의 학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 소양과 기술을 다루는 교과목들이 주로 여기에 포함이 되죠. 그래서 모든 대학생들이 대학 공부를 시작하면서 반드시 갖춰야 되는 이제 흔히 이 논의가 되어 왔었던 기본 문해력, 그리고 어떤 학업에 있어서 학업 능력을 수행할 수 있는 기본 기술, 그리고 기초 지식을 탄탄하게 해주는 그런 핵심적이지만 기본적인 그런 역량들을 학생들한테 갖추게끔 해주는 영역이 기초교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초교양에서는 읽기 쓰기 능력, 그다음에 의사소통 능력,
같은 언어 문해력, 그리고 수리적 사고 능력과 과학적 탐구 능력, 디지털, 컴퓨터 리터러시, 그리고 외국어와 영어 능력 등을 좀 포괄적으로 폭넓게 다룹니다. 특히 기초 학력 부분에서는 요즘에 고등교육 단계에서 학생들이 기초학력 편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라는 어떤 현실 인식에 기반해서 설계가 된 부분입니다. 고교 학점제 시행 이후에 학생들마다 선택의 폭이 문이과 통합도 되어 있고 교차 지원도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이 기초 과목 이수 수준에 대해서 좀 차이가 생기게 됐고, 또 문이과 통합교육 과정 이후에는 일부 이공계 이제 신입생들이 혹은 교차 지원을 한 친구들이 수학과 기초 수준이 좀 낮아지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가 되고 보고가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에 대비해서 통합강원대 기초교양에서는 수학, 통계 및 기초과학 교과목을 이론과 실험으로 세분화해서 좀 기초를 다지게끔 만들고, 또 진단평가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들은 보충 과목으로 연계해서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기초교양 영역을 통해서 학생들의 어떤 기본 학습 역량을 대학 단위에서 다지는데, 토대를 다지는데 집중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은 균형교양 영역입니다. 균형교양 영역에서는 학생들이 학문의 기초 위에서 다양한 지식을 넓히도록, 지식의 지평을 넓히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대학의 소위 교양교육이라고 하면은 전통적인 목표 중에 하나가 이런 전인적인 교양과 폭넓은 지적 시야, 이런 걸 기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분에 해당되는 어떤 고전적인 영역이 균형교양에 해당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그리고 예술건강 분야로 나눠놓고 이 다양한 학문 분야의 핵심적인 관점들을 골고루 경험할 수 있도록 교과목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수 체계상으로도 자신의 전공 분야 이외의 학문 분야에서 일정 학점을 이수하도록 요구를 했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이 학문 분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이 과정에서 어떤 융합 지식에 대한 어떤 통찰력을 더 키울 수 있을 거라고도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균형교양은 통합대학의 정체성 중에서도 통합대학의 어떤 기조에 있어서 아까 공통성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균형교양은 정체성에 있어서 어떤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각 캠퍼스가 이 균형교양에 설계하는 어떤 과목들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각 지역의 특성에 근거해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각 캠퍼스가 그동안 특성화해온 분야의 강점들, 그리고 강좌들, 어떤 각 캠퍼스에서 강조해 왔었던 학문 분야들, 이런 것들이 오랜 시간 축적돼 있는 자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육 자원들이 이 균형교양 안에서, 이 균형교양 부문 안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글로컬 교양입니다. 글로컬 교양은 이번 통합 교양교육 과정에서 다분히 의도적으로 강화가 된 영역입니다. 슬라이드 보시면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하나는 진로 탐색 및 설계 부문이고, 다른 하나는 지역 특성화에 해당되는 부문입니다. 먼저 진로 탐색 교과는 일종의 신입생 세미나 과목 같은 건데요. 그래서 진로 탐색과 꿈 설계라는 기준에 저희 1학년 세미나 과목이 있었는데, 이 과목이 여기 이제 교양 필수 과목으로 재편이 되었고, 이 과정에서 자유전공 학부나 또 단과대학 자유전공학과 그 무전공 1유형, 2유형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진로 탐색 및 설계에 어떤 추가 이수 학점이 필요하다고 이제 판단이 되는 경우 추가 일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지역 특성화 교과는 말 그대로 강원 지역의 자연이나 문화, 산업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통합대학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또 각 캠퍼스가 속한 지역사회와 연계가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캠퍼스는 자신 지역에 특화되어 있는 교육 자원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갖추고 있는데, 이를 글로컬 교양교육, 이 글로컬 교양에서 지역 특성화 부문에서 그 자산들을 여기서 공유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문의 교양 과목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이 지역의 강원의 맥락을 이해하고, 이를 또 어떤 글로벌 측면과도 연결해서 이 세계적인 흐름도 이해해 볼 수 있는 그런 교과들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 아까
보셨던 원칙 5개의 원칙 중에 두 번째는 공통성과 정체성의 균형입니다. 사실 여러 번 언급드리긴 했는데요. 방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세부 영역 4가지 축, 지쉐어, 기초교양, 균형교양, 글로컬 교양, 이것은 통합대학의 교양교육 과정이 직면했었던 공통성 확보와 정체성 반영이라는 캠퍼스의 정체성 반영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구조적으로 보여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G쉐어와 기초교양을 통해서 모든 학생들이 어떤 동일한 기반과 공통된 학습 경험을 갖도록 하면서 동시에 균형교양과 글로컬 교양을 통해서 각 캠퍼스의 어떤 학문적 특성과 지역적 맥락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이 교양교육 시스템 안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통해서 통합강원대 교양교육이 어떤 하나된 대학으로 하나된 대학으로서의 공통성을 갖는 동시에 자기 캠퍼스의 정체성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고유성도 동시에 자연스럽게 담아내고자 했습니다. 5개의 원칙 중에 3번째 원칙입니다. 학생 선택권 강화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먼저 학생 선택권 강화를 위해서 교양교육 이수 학점을 조정했습니다. 총 교양 이수 학점을 원래 32학점에서 53, 캠퍼스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최저 학점은 그렇게 킵하는 상태로 이제 최대 학점을 조금 줄였는데요. 32학점에서 44학점 범위로 설정을 했고, 다만 과도하게 필수가 늘어나지 않도록 하면서 학생이 자신의 학습 경로를 스스로 좀 설계할 수 있는 어떤 좀 자유도를 더 많이 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점 조정의 핵심은 교양 수업이나 교양 학점을 줄이거나 늘리는 문제라기보다 전공 탐색과 어떤 융합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를 만들고자 한 취지입니다. 그래서 교양과 전공 그리고 어떤 진로 탐색 이런 것들이 서로 단절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어떤 적정선으로 조정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균형교양과 글로컬 교양의 이수 방식을 보다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해서 학생 선택권을 하고자 했습니다. 기존처럼 정해진 영역에서 어떤 동일한 방식으로 몇 학점을 이수하게 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고 영역별로 최소 기준은 2대, 이 안에서는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전공 이외의 분야에서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진로 탐색 설계 교과와 지역 특성화 교과를 통한 맞춤형 경로 지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양 수업 단계에서부터 학생이 자기 이해를 하고 또 진로 탐색을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특히 이제 저도 자유전공 학부에 있지만 무전공이나 자유전공 학생들이 좀 더 진로 탐색과 어떤 자기의 전공 설계를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교양 학점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4번째 원칙은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역량 중심 설계입니다. 이 부분은 앞서서 사실 설명을 드린 부분하고 많이 겹치는 내용인데요. 기초교양에 수학, 과학, 디지털, 문해 부분을 포함을 시켜서 학생들의 기초 학력과 기초적인 학업 수행 역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했다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이제 추가로 사과 표현 영역과 글로벌 의사소통 부문도 함께 재구성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사과 표현 영역이 사실상 글쓰기 과목 중심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개편에서는 여기에 논리학 과목 그리고 각 학문 분야에서 명저 읽기 과목, 독서 과목 등을 함께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사과 표현 부문에서 학생들이 글을 쓰는 어떤 기술뿐만이 아니고 생각을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힘, 그리고 학문적인 텍스트를 읽고 이해하는 힘, 이런 기본적인 문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이렇게 각 부문의 교과를 확대한 이유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학생 역량을 높이기 위한 것인데요. 학생들이 자기 수준과 관심에 맞는 어떤 과목들을 선택하면서 기초문해 역량을 보다 탄탄하게 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글로벌 의사소통도 사실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정 언어 하나로 이렇게 한정하기보다 주로 이제 영어를 필수로 해왔었는데요. 특정 언어, 영어로 하나로 한정하기보다 영어 그리고 제2 외국어 그리고 또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까지 포함해서 교과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이렇게 이제 학생들이 자신의 전공과 진로에 맞는 어떤 언어를 선택해서 학습할 수 있고 또 그 결과 단순한 언어 지식이 아니고 실제 어떤 소통 역량을 기르고 자기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소통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은 다중 캠퍼스 체제에 적합한 유연한 학사 운영입니다. 이 유연한 학사 운영의 여러 가지들을 저희가 사실 교양교육과정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제가 오늘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이중설강 제도 도입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서 사실 김재춘 교수님 주제 발표 때도 한번 언급이 된 내용이긴 했는데요. 이중설강 제도는 하나의 교과목을 전공 교과로도 듣고 필요하다면 교양 교과로도 동시에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전공의 교과를 모든 학생들에게 개방은 하되 학생 소속과 선택에 따라서 전공학점으로 인정할 수도 있고 교양학점으로도 인정할 수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융복합 성격이 강한 교과나 인문 기초 성격의 전공 교과들을 중심으로 이중설강 과목을 지정을 하고 저희가 이번에는 이제 학과별로 최대 6학점까지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지정을 해놓고 운영을 하면 학생들이 선수 과목 없이 마치 전공 과목을 듣고 나서 교양으로 이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 이 교양 수강 신청이라든지 어떤 선택권 부족이라든지 이런 거의 문제들을 이 제도로 일부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벌써 1분이 남았다는 사인이 와가지고요. 자, 통합교육과정의 의의를 이렇게 정해봤는데 기본적으로는 앞서 논의했었던 내용들의 요약에 해당됩니다. 이 통합교양교육과정이 기본적으로는 통합대학의 정체성을 실제 교육 구조로 구현했다고 보는 첫 번째 모델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요. 또 학생 경험을 중심으로 통합의 의미를 좀 실천적으로 반영했다라는 점에서 어떤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보겠습니다. 향후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했는데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양교육 과정이 저희가 합의안에 이르긴 했지만 사실 이후에도 많이 논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놀랍지만 아직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합교양교육 과정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어떤 거버넌스 체계가 확립이 되고 질관리 체계도 계속 구축이 되어서 꾸준히 어떤 지속적으로 운영 결과들이 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고 또 학생 지원 체계들이 잘 뒷받침되어서 운영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다중 캠퍼스에 맞는 어떤 공동 인프라나 강의 인프라나 공동의 강의 환경들이 좀 잘 조성이 될 필요들이 있겠습니다. 이런 조건이 갖춰질 때 통합교육 과정이 조금 더 어떤 실질적인 통합으로 이어지는 밑거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공유한 내용이 통합대학 교양교육 과정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